안녕하세요. 공아 박사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월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6월 14일 금요일 뉴욕 증시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 14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국 지표 부진과 반도체주 주가 하락 영향으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26089.61 0.07%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16% 하락한 2886.98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52% 하락한 7796.66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3대 지수는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에서 화웨이 제재로 인해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이끌면서 하락 출발한 이후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장중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5월 산업 생산이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양상을 보였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5월 산업 생산이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29.6% 감소했다고 밝혔고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마찰이 원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 지표는 예상 밖의 호조를 보였지만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시장에서 중동 지역 정세와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 등을 주시한 분위기에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0.23달러 상승한 52.51달러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만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팽배했고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 크루드 오일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미국은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계속 미국의 정치적인 공작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중동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되었지만 글로벌 수요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유가 상승은 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금값 골드는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시아장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달러 강세로 상승폭을 좀 반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FOMC 성명서와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향배를 가를 수 있을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이후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제 급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부진한 5월 고용지표와 낮은 물가가 그 근거를 뒷받침해 줬었지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었던 5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에 제동을 좀 건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FOMC 성명서에 더욱 예의주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 정세도 아직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이란이 갈등이 이렇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란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한 데다가 타지키스탄에서 열린 아시아 신뢰 구축회의 제5차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공동 전선을 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미국을 정조준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아 신뢰 구축회의는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일부 동남아 국가 등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오늘부터 25일까지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중국 제품 추가 관세 방안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28일에서 29일간 개최가 되는데요. 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청회의 결과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담이 한층 커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완화가 될 여지도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무역 담판 개최 여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글로벌 증시에 여전히 부담되는 미중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부품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신형 노트북 출시를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폴더블 메이트 X라는 그 스마트폰 출시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만 곤란한 상황은 아닐 텐데요. 거대 고객이었던 화웨이와의 거래가 끊김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의 구글, 인텔 등의 어려움도 가중되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역풍을 맞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추격해오던 화웨이를 따돌리게 된 삼성전자가 지난번 최대 반사 이익을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아마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대로, 중국에서는 중국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주요 기업들에게 화웨이와 어떤 부품 공급을 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야.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등 중국의 입장에서도 우리한테 부품 공급을 끊으면 나중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렇게 좀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즐거워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오늘 주요 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좀 굵직굵직한 그런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원칙 매매만이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려고 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영상 자료만 보셔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낸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가늠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나도 그 기술 배우고 싶어. 나도 수익 좀 내보자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 번호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간단 소개와 함께 문자 신청하셔서 꾸준한 누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성공적인 투자 되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